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규제 강도를 높이고 있죠. 최근 대출 고삐를 쬐며 분양 시장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송승현 도시화경제 대표 연결해서 대출 규제에 따른 분양 시장 영향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입니다. 네. 분양 시장 좀 여쭤볼게요. 분양 단지마다 지금 수십 대 1에서 많게는 수백 대 1까지 청약 경쟁이 엄청난데 일단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지부터 짚어주실까요? 많은 보도랑 우려가 있는 그런 요인들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선호도에서 나타나는데, 몇 년 전보다 상승한 새 아파트의 기능성이라든지 커뮤니티 이런 것들이 좋아졌기 때문에 새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지금 전세난을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이런 전세난, 또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 그다음 분양가 통제에 따른 시세 차익 등을 기대를 하시는 수요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고, 또 청약 시장에서 이런 요인들이 과열 현상으로 나타났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씩 따져본다라면은 지난 7월 말에 시행을 한 그 임대차법 같은 경우는 이런 그 부작용들이 상당 부분 많이 노출이 됐어요. 계약갱신 청구권을 통하고 또 전월세 상한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급격한 전세 가격을 상승을 했고, 또 계약갱신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전세 매물 자체가 품귀 현상들이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전세난이 현재도 지금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에 올 가을 같은 경우는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6,300가구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기간하고 비교를 해도 작년이 한 7,700가구 정도가 됐었는데 한 1,000가구 정도가 줄었다라고 보여지고, 또 전국 물량에서도 상당 부분 축소된 추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물량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전세 가격을 상승시키는 동력으로 작용을 했고요. 또 재고 시장에서도 높은 거래세 때문에 물량들이 나오지 못하는 그런 구조가 형성이 됐습니다. 근데 이 물량들에 대한 향후에 나올 수 있는 기대감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들을 하고, 또 수요자들은 그런 시장의 분위기라든지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데, 국토부 장관께서도 최근에 매물 잠기 현상으로 인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그 내용 때문에 거래세를 낮춰서 매물을 시장에 좀 유도를 해야 된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사실은 좀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을 했어요. 그러면은 매수를 기다리는 그 대기 수요자 같은 경우는 재고 시장에서 물량들을 찾을 수 없으니까 분양 시장을 바라보게 되고, 또 이런 분양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규제 기조에 따라서 작년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고분양가 통제도 있었고, 또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또 부활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시세 대비해서 분양 가격이 상당 부분 저렴한 거예요. 그래서 청약 시장의 열기가 올랐고요. 또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분양이 계속적으로 흥행을 하다 보니까 건설사 입장에서도 사업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마케팅이라든지 또 주거 상품을 개발을 해서 주거의 질을 올렸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분양 시장에 관심을 갖게 되고, 이런 관심도가 분양의 성과에서도 나타난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한마디로 다양한 지금 이유로 해서 새집 선호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요. 금융권 보면 NH농협은행 시작으로 대출 금지 지금 선언한 곳들이 속속 등장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분양받을 분들 중에서는 이러다가 나 대출 못 받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이 현실에서도 좀 나타나고 있죠. 네. 지역 농협 축협 같은 경우도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 전면 중단을 했고요. 또 이게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또 활용을 했었던 신용대출 같은 경우도 지금 신용대출 한도도 축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연소득도 제한을 뒀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출을 줄이라는 당국의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지적하신 것처럼 이런 중단 사태가 현실화가 현재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광교 같은 경우도 중도금 집단 대출이 막혔고요. 또 LH에서 하는 그 분양주택 같은 경우도 대출에 대한 그 불투명성이 생겼습니다. 또 공공분양 아파트도 중도금 집단 대출이 뭐 마찬가지로 불투명한 그런 상황이 됐고요. 이런 것들이 어떤 부분에서 나타나냐면은 LH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도 금융권의 중도금 집단 대출 규제로 인해서 중도금 대출이 현재 불투명한 상황이다. 대출 불가 시 자력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공지도 있었습니다. 이런 지금 상황 안에서 은행도 현 상황에 대해서 확답을 주기가 굉장히 어렵죠. 지금 대출 관련된 관계자들 이야기 안에서도 대출 나온다고 해도 뭐 입주 시점에 대출이 나올 수 있다고는 장담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집값이나 대출 한도에 따라 요인이 너무 많기 때문에 상황을 살피는 상황이라고 보는데, 이게 지금 그래요. 그 중도금 같은 경우가 생각보다 그 대출에 대한 총량이 엄청나게 많은 상황에서 저금리로 나가다 보니까 덩치는 크고 뭐 실속이 별로 없는 거라서 중도금 집단 대출이 약간의 좀 희생양이 된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그 금융 관련된 곳에서는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대출 규제 장기화되면 분양시장 타격받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 나와요. 네. 자기 자본만으로 분양대금 다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어렵죠. 예. 네, 어렵습니다. 지금 그래서 비판 나오는 게 그거예요. 지금 청약시장에 무주택 서민의 기회장인데 대출 막히면은 계속 지속됐던 현금 부자들만을 위한 그런 시장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건설사 같은 경우는 뭐 중도금 마련을 해야지 부담감을 덜어주는데, 이런 대출 규제라면은 수요를 줄일 수밖에 없고 또 분양시장의 타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중앙은행에서도 지금 추가금리 인상을 예고를 하고 있고 시장에서도 일정하게 그 시그널을 받아들이고 있어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금리를 올린다면은 분양시장에 직접적으로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금력이 좀 부족한 중소형 건설사는 뭐 중도금 대출 안 된다면은 신규 분양하는 것들을 뭐 중단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수도권이나 지방 같은 경우 분양할 때는 분양성이 확실하지 않다라면은 사업 진행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지금 분양을 받고 나서 집단 대출이 불가능하면은 이 정당 계약 진행하면서 중도금 대출 여부 확정 못 짓는, 또 당첨자 계약 포기하는 경우도 속출하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과잉 공급으로 자칫 이어지고 미분양 사태가 다시 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이 부분 마지막으로 좀 짧게 여쭤볼게요. 네, 3기 신도시나 도심 내 공급이 많이 일어나면은 또 아파트 공급 쏟아지는 지역은 청약 대기 수요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거로는 보여져요. 그러니까 물량 폭탄이 있으면은 청약 시장은 식어갈 텐데, 이게 다양한 식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뭐 건설사 입장에서는 앞으로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고, 또 노후 아파트가 있는 곳들에 새 아파트 수요가 있는 곳에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입주 물량이 많거나 사업성이 좀 결여된 곳, 또 수요자 선호도들이 높지 않은 곳 같은 경우, 또 소득 계층이 뭐 상당 부분 분포되어 있지 않는 곳 같은 경우는 과거보다는 청약 열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사업하는데 좀 열악한 분위기로 흘러갈 수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부동산 시장이 한창 뜨거운데요. 상황들 그리고 전망까지 짚어봤습니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